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격 하겠습니다. 관격은 했어요. 관격은 가장 간단한 거였고, 이제 갈수록 좀 복잡해지는데 제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하는 게 B는 식을 생각하고 식은 재를 생각하고 재는 관을 생각하고 자, 관은 인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음량이 들어가죠. 이게 나죠. 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이게 나죠. 이 하나 띄어서는 이제 극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극관계가 이렇게 극관계, 이런 극관계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정관격이 왜 간단한지를 한번 보시죠. 이 관을 중심으로 해서 격이 성립이 되는데, 얘는 항상 도와주는 애는 바로 그 전에 있는 애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애는 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를 해주고. 왜냐면은 얘가 관을 치니까 얘를 대신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얘 앞에 있는 것은 관을 보호해줘서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선자, 길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게 선자라고 했잖아요. 선자. 이게 4개고 불선자가 또 4개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 길신, 사길신부터 하는 거고, 이거는 선자라고. 선자가 격을 이룰 때는 항상 상생, 도와주는 거하고 격을 이루고, 또는 보호하는 거하고 격을 이룬다고요. 보호하는 거, 요거하고 격을 이룬다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격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관이 왜 간단하냐면은, 얘도 음양이 같이 쓰죠. 음양을 같이 쓰죠. 얘도 음양을 같이 쓴다고. 인이나 재는 음양이 구분을 안 해. 그러니까는 관을 가지고 얘하고 격을 이루고 얘하고 격을 이루니까는 간단할 수밖에, 개수가 몇 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은 식신, 상관하고는, 관하고는 절대로 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용 안 해.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관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를 같이 써도 되고, 따로따로 얘하고 이루거나 또는 얘하고 이루거나 또는 이 3개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격이 이루어지니까는 정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를 가지고 격을 이루려면 똑같아요. 격을 이루는 방법은 얘가 힘을 보태줘서 격을 이루고, 또는 얘가 재를 관이 보호해줘서 격을 이뤄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이 있고 뭐가 또 있어요? 살이 있잖아요. 살이 있다고. 관하고 살이 같이 있고, 얘도 식신만 있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고요. 상관이. 그러니까 격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정관으로 격을 이룰 때는 인수와 재를 같이 양쪽에다 끼고 있는 것이 최고의 격국이었어요. 대신에 이 재가 인을 극하게 되어 있으니까는 재가 인을 바로 옆에서 치지 않으면은 각자의 자기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격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재를 가지고 보면은, 격을 이루는 거 보면은 재하고 관하고 격을 이루거나, 재하고 식신, 상관하고 격을 이루거나, 재하고 살은 격을 이루지 않아요. 얘는 격을 이루지 않아요. 재하고 관하고 이루고, 재하고 식신이나 상관하고 이루어요. 그러면은 재가 있고 이 관이 2개가 있어서 좋은 것처럼, 재도 관하고 식신이나 관하고 상관하고 같이 쓰면 좋으냐? 안 좋다고요. 관은 절대로 얘네들하고 같이 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재격에서 관과 식신이나 상관을 한꺼번에 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는, 그래서 재로 격을 이룰 때는 이쪽 편으로 이렇게 이루거나 이렇게 이루거나 이런 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재는 격을 이룰 때. 그리고 재가 인하고도 격을 이룹니다. 왜
이게 극을 하고 인이 별로 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은데 왜 격을 이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 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향하는 바가 뭐다고요? 관 쪽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재로 격을 이룰 때 관을 어떻게 내가 나중에라도 쓸까에 대한 염두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게 격을 이루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격을 이룰 때 어떤 구조로 해서 격을 이뤄가냐를 이제 살펴보면은 대개 첫 번째는 조화, 균형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잘 어울려서 격을 이루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걸 쭉 따져보면은 격이 완전하게 깨지는 상황이 생겨요. 이걸 병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다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 약이 들어. 이렇게 해서 짜여서 격을 이루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격을 이루는 케이스가 있고, 격이 깨지는 상황이 생겨서 그걸 구제해주는 게 들어와가지고 격을 이루는 상황이 있고, 항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재가 살을 만나면은 격은 깨지는 거예요. 재가 살을 만난다는 얘기는 재능이 나쁜 곳에 쓰이거나 돈이 나쁜 곳에 쓰이는 거라고요. 돈 벌어서 나쁜 데 쓰는 거예요. 내 재능을 나쁜 데 쓰는 거예요. 이것은 격이 깨진 거예요. 재가 살을 만나면 격이 깨져. 그런데 이거 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식신이 나와줘.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제어를 해주거든. 그러면 격이 살아나는 거예요.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이것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요. 병이 들었는데 약으로서 보여줘서 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구도로 전부 흘러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병이고 어떤 글자가 약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의미를 담고. 그래서 제격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봤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제왕 생관격이었어요. 첫 번째가 제왕 생관격이었어요. 생관. 이거는 제부터 시작을 해서, 자, 격국이 제인데 관을 만나가지고 이 두 개로 격을 이루는 거예요. 두 개로 격을 이루는데, 이때 여기 어떤 의미를 보였냐면 태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태로. 이 로라고 하는 것은 노출된다는 거거든요. 드러난다는 겁니다. 많이 노출됐다. 뭐가? 재가 많이 노출되니까는 이 재를 겁탈하는 애들이 많아질 것이다. 겁탈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아질 거고, 이거를 관이 겁재를 쳐주니까, 관이 보호를 해주니까는 이게 의미가 있고 격국이 사는 거다라고 해서 태로란 개념을 여기에 집어넣었는데, 태로라는 건 뭐냐면은 재라고 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왕생관이 격을 이룰 때 꼭 재가 많아야만 격을 이루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재가 있고 관이 있으면은 관이 재를 보호하고, 또 관에다가 재가 힘을 실어주고, 재의 목적은 어디를 지향한다? 관을 지향하니까는, 그래서 격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태로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는 장황하게 설명이 됐는데, 이 부분에만 쓰이고 다른 데서는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개념 같지는 않아. 이 태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책에는 나와 있지만, 어쨌거나 자, 제왕생관에서는 재하고 관하고 이루잖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격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지난번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업, 내가 힘이 얼마나 셌냐, 내가 힘을 얼마나 소모를 하냐 할 때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나를 기준으로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애는 나 스스로와 인수가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애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 기운을 갖다 쓰는 애들이에요. 얘는 나를 극하고, 얘는 내가 극하고, 얘는 내 기운을 빼는 거고. 그러니까는 재하고 관하고 격을 이룰 때는 내가 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신강해야 되는 거야. 내가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힘이 없고 재와 관으로 이루어졌다면 격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격이 파격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건이 있었어요. 신강하면서 이 관이다, 이 관을 가지고 제하고 합쳐가지고 격을 이루잖아요. 일단 이 관이 들어오면은 관 자체가 마치 지가 격국인 것처럼 역할을 해요. 항상 관은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관이 상하는 것을 굉장하게 싫어합니다. 관이 상하려면은 어떤 게 들어오면 상합니까? 상관이 들어오면 상합니다. 상관이 들어오면 상한다고. 그러니까 상관을 만나면 격이 깨진다. 제왕생관에서 상관을 만나면 격이 깨지고 또는 살을 만나도 격이 깨져요. 왜냐면은 관이 살하고 합쳐지면은 얘는 굉장히 힘이 센 그냥 살이 되는 거예요.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깨지는 겁니다. 관하고 살을 합쳐지면은 힘이 센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제가 마치 살을 만난 거와 똑같이 돼서 격이 깨지는 거예요. 제왕생관에서 격이 깨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격을 이제 이렇게 이루는 부분을 했어요. 그 다음 오늘 할 거는 이렇게 이루는 부분을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식신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다 할까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제용 식생. 제가 식신을 가지고 격을 이루니까는 이제 여기에서는 제는 관을 포기한 거예요. 관을 포기했다고. 그래서 여기가 격을 이루려면은 자, 첫 번째 조건이 거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격을 이루잖아요. 조건이 그래서 신강해야 돼요. 신강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신강.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내 힘을 직접적으로 빼는 애가 식신상관이거든요. 얘를 쓰려면은 얘네들보다도 얘가 힘을 훨씬 더 뺍니다.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을 쓸 때는 격국에서 쓰려면은 내가 나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래서 항상 비견이라든지 겁재가 옆에 있어서 같이 힘을 써줘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신강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대략 하나의 비견이 와줘야 된다. 이렇게 뭐 하나의 비견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떻든 간에 나를 도와주는 비견이든 겁재든 있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더욱 유정하다. 격국의 모양이 좋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또 하나 있죠. 자, 관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관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식신을 가지고 격을 이뤘으니까 관이 나오면 아까 이쪽으로 격을 이룰 때는 얘를 포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관이 나오면 격은 바로 깨집니다. 관하고 식신하고 또는 관하고 상관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바로 깨진다. 그래서 격이 깨지는 거꾸로 자, 제하고 식신하고 격을 이뤘는데 여기에 관이 나오면 격이 바로 깨지고 내가 너무너무 약할 때도 격은 바로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예가 있으니까 예를 가지고 한번 보시죠. 그 양시랑의 명인데 자, 이민년에 또는 이민월에 경진일에 신사시. 자, 이걸 가지고 격을 하죠. 자, 경금에다가 이거는 이 인목이에요. 이건 제격이 되는 거예요. 제격이 됐다고요. 여기에 겁재가 옆에 나와 있는데 제격이고 이걸 볼 때는 이거에서 투한 게 뭐 있나를 살펴보고 여기에 회지 반합을 하는 애들이 있나를 살펴보는데 반합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격이에요. 제격. 그럼 제격이 격을 어떻게 이뤘느냐 하면은 임수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임수는 뭡니까? 금생수하니까 얘는 식신이 된다고요. 식신이 된다고. 그래서 제격이 식신을 이용해서 제용 식생에서 격을 이뤘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있는지 관이 없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내가 힘이 있다고요. 겁재가 옆에 있어서. 식신이나 상관을 쓸 때는 이렇게 비견이나 겁재가 옆에 같이 나와주는 게 좋다고요. 훨씬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격을 이루고 관은 없잖아요. 관 나면은 이 화가 나와줘야 하는데 화가 떠올라오지 않았잖아요. 또는 지지에서 이 화국을 만드는 게 없어. 인호술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이 잘 만들어진 예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경일관인데 네. 뿌리는 없는 거죠? 경일관에 뿌리가 있죠. 사화 아래쪽에 금이 들어있죠. 아, 네? 그리고 옆에 날 도와주는 겁재도 있고 하니까는 일간이 약하지 않아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페인을 해가지고 제가 얘하고 격을 이루는 걸 배웠고 얘하고 격을 이루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인수하고 격을 이루는 것을 세 번째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제 격이 페인을 한 거예요. 인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게 패라고 하는 걸 씁니다. 이것은 투든 용이든 뭐 관계없어요. 하여튼 제격에서 인수를 가지고 격을 이루었다. 그런데 제격이 인수를 가지고 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래서 이걸 고제라고 하는데 고제는 불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만 홀로 있는 것은 귀하지가 않다. 근데 이렇게 고제 앞에다 고를 붙여서 그거 하나면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군데만 쓰인다고 했어요. 고관, 무고. 고관이고 도와주는 게 옆에 없으면은 이것은 안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관 하나만 달랑 있거나 제 하나만 달랑 있으면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제하고 관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고자를 붙이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제에다 붙였어요. 관할 때 관은 배우셨고 관이 무보다는 얘기는 관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관을 도와주는 제가 없고 관을 보호해주는 인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만 달랑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격이 좋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관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고제불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좀 제 생각에는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자, 고제불기니까 제만 하나 있는 것보다는 같이 인수가 있어가지고 페인을 해가지고 인수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이제 방신이라고 하는 건데 인수가 제가 나와 있고 인수가 있어서 인수가 나한테 힘을 실어주니까는 격국이 그래서 귀하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힘이 약한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힘이 원래 약했는데 인수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힘을 실어줘서 격국의 성격이 됐다. 이것은 억지로 갖다 붙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내가 힘이 있건 없건 간에 인수가 나오면은 격국이 성격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인수를 만나면은 격국이 성격이 되는 거고 이때는 조건이 하나 반드시 있게 되죠. 왜냐하면은 제는 항상 인수를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수가 자기 역할을 하려면은 제가 나를 직접 극제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하고 인수하고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요. 또는 제가 월지에만 있고 천간으로 올라와서 인수 옆에 붙어 있지 않으면 된다고요. 천간으로 올라오지 않거나 천간으로 올라오더라도 인수하고는 멀리 떨어져야만 격국이 성격이 된다. 이렇게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래쪽에 나오는 게 제인이 상병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하고 인이 불의 마땅하지 않다. 서로 붙어 있으면 마땅하지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는 항상 인수를 파괴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서로 붙어 있으면 인수가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페인하면 왜 대체 격국이 이루어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야, 고제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니까는 격국이 성격되니까 너무 저는 논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제가 인수는 이 제는 항상 지향하는 바가 관을 지향하잖아요. 관을 지향을 하니까 이 관만 여기에 어떤 운에 들어와 주면은 이게 굉장히
제, 관, 인 이렇게 붙어서 격이 항상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으니까 그런 가치로서 저는 인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격이 폐인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건 없건 인수의 도움을 신이 꼭 받아야 하건 아니건 관계없이 무조건 격국은 성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고 거기에 대한 이제 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을미 여기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을미년 기묘월 경인일 그다음 신사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맞나? 틀렸다. 위에 거 아니야? 을미 갑신이구나. 갑신 그다음 경신 그다음에 경인 자 이렇게 되면은 병에서 병이 있고 신금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재잖아요. 재 이거는 이 금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금이 떠 올라왔죠. 그래서 이건 재격이라고요. 재격 병을 중심으로 경금이니까는 재격이고 이 갑을 자체가 이게 인수라고요. 인수. 그리고 얘가 인수를 직접적으로 깨지를 못해요. 중간에 이 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얘를 극하는 애가 중간에 있으니까 경금이 갑목이라든지 을목을 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수가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하고 인수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격국이 성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이게 약합니까? 물론 이제 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병의 기운이 조금 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병 아래 인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지 위아에서 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일간이 약하지 않아. 이 두 개가 막 도와줘가지고 격이 꼭 그 성격이 돼야 된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쨌거나 제격에서는 항상 인수가 나오면 격이 성격이 된다. 그리고 조건은 재하고 인수하고 서로 붙어있지 않으면 격이 성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러면은 내용을 보시죠. 이거는 이제 재하고 인하고 싸우는 그 부분이거든요. 을미년 기묘월 그 다음에 경인일 다음에 신사시 보면은 보시죠. 자 여긴 재죠. 여기 목국을 이루죠. 목국을 이룹니다. 목을 가지고 을이 올라왔어요. 이게 재격이에요. 그래서 재격이 확실하죠. 이게 재죠. 재격으로 이렇게 왔어요. 인수가 얘가 기토가 인수잖아요. 인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겁재고. 그러니까는 재가 인수를 만나서 격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제격이 폐인을 한 케이스인데 격이 완전하게 떨어지는 격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을하고 기하고 서로 역할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양불상능 서로 역할을 못한다. 불상능 했죠. 근데 사실은 제가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인수가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서 치고 있으니까 인수가 자기 역할을 못해요. 자기 역할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서 격은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어떻게 격이 어느 정도가 떨어졌냐 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유호처 유호처 해가지고 하지만은 소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어. 소부에 불과하다. 근데 처가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 처가 처는 얘가 잘못 쓰였다고 저는 보여져요. 처가 이 처가 아니라 이런 게 또 그 책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많던데요. 아마 이 처였을 것 같아요. 이 처. 자 부인은 좋은데 이 사람은 제격으로서 충분하게 귀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재는 있어요. 재는 좋은 것은 있지만은 소부에 불과했다 해서 저는 처가 그냥 이 처일 거라고
보이죠. 이 이천은 별 의미가 없어요. 뭔가를 설명하는 제격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그냥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격이 완전하게 귀해진 100% 귀해진 상태가 아닌 소부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이유라는 거죠. 인수가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제가 옆에서 치니까. 자, 그 다음 벽을 같이 보죠. 재용식인.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재를 가지고 관하고 격을 이루는 것도 배웠고 식신하고 격을 이루는 것도 배웠고 인수하고 격을 이루는 것도 배웠어요. 근데 두 번째가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재가 재용 식인 그랬어요. 식신과 인수를 같이 쓴 거예요. 제가 식신과 인수를 같이 써요. 왜 얘네들을 같이 쓰면은 격이 살지? 이때는 자기 역할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식신은 재를 도와주고 있고 인수는 나를 도와주고 있고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두 개가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수는 나를 도와주고 있고 식신은 재를 도와주고 있어서 얘네들의 균형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이 인수는 항상 식신을 이렇게 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인수하고 식신하고는 서로 붙어 있지 않아야지만 자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붙어서 옆에서 깨버리면은 자기의 역할을 못 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인수는 인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식신은 식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식신과 인수를 같이 쓰는 이거는 서로 간에 자기 역할을 이렇게 제대로 할 때 격이 살게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인 원래 뜻이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격이 살 때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시가고 인하고는 양쪽이 불상 서로 장애가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서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격이 귀해지는 거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하나의 케이스. 인수가 식하고 붙어 있더라도 귀해지는 케이스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건 뭐냐면은 암관이 있을 때. 암관. 그러니까는 관 자체가 드러나지 않고 월지에 숨어 있을 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쟤는 항상 관을 지향을 한다고. 관이 드러나지 않아도 얘는 항상 관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식신이 떠 있고 그러면은 관을 쓰지 못하죠. 식신이 떠 있으면 관을 못 써요. 그런데 인수가 나와가지고 식신을 제거를 해줘. 그래서 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관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안에 있을 때. 이럴 때도 이 격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우선은 식신과 인수가 서로 자기 역할을 할 때도 격이 성격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인수가 식신을 깨고 있을 때는 월지에 암관이 들어있을 때는 이게 격이 성격이 된다. 그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그 오방안의 명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오방안의 명을 보시면은 자 경술 그 다음에 무자 그 다음에 다시 무자 그 다음에 병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자진 수국을 짓고 하니까는 얘는 제격이 확실하죠. 자 제격이라고요. 제격이고 그 다음에 이 병은 인수에 해당이 되고 이 경은 식신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식신은 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인수는 나에다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원래는 이 경을 깨도록 돼 있는데
양쪽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무가 중간에 두 개나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역할을 못한다고요. 중간에 극을 하는 게 들어있거나 또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는 이 인수가 식신을 깨뜨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격이 식신과 인수를 동시에 써가지고 귀해진 격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평강백의 명을 보면은 평강백은 어떤 명이냐면은 인신연, 을사월, 그 다음에 계사일, 신유, 시. 자, 이거 보면은 개가 4월에 났어요. 개일주가 4월에 나서 이러니까는 이제 얘가 제격이 되는 거죠. 제격이 되는데 이거는 인수고요. 인수고 얘는 뭡니까? 식신이죠. 식신이에요. 얘는 겁재고. 그런데 인수가 식신을 직접 극제를 하고 있어요. 이 개수는 식신이 을을 극제를 하는데 개수가 막아주질 못해요. 얘가 모일 경우에 막아준다고? 이쪽을 극을 해줄 때는 막아줘요. 그럼 여기가 화라든지 화가 와 있으면 막아준대. 수는 금이 을을 극제하는데 막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깨진 거라고. 이렇게 깨졌다고. 그러면은 인수화가 식신을 깨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귀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 안에 무토가 있어갖고 이게 개의 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토를 나중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암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암관. 그래서 이 암관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것에 그러면은 암관을 다 적용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앞으로 공부해야 될 과제 같은데 꼭 암관을 얘기할 때는 사화나 월지가 사화나 오화일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가 뭐게 그럼? 일주가 뭐겠어요? 일간이 뭐겠어요? 화. 일간이 화고 월지가 사나 오일 때는 여기에는 항상 관이 들어가 있죠. 관. 재하고 관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는 화가 들어가 있고 토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재하고 관이 항상 같이 들어가 있다고. 이때만 암관을 쓰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거에서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거 그렇지. 수일주가 수일간이. 근데 만약에 이 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월지가 인일 때도 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여기도 화, 토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적용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에는 예제는 인이 나오는 예제는 없어요. 항상 이 암관을 얘기할 때는 사와 오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토동법 그러잖아요. 화하고 토는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화토동법일 때 그때 암관을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가 돼요. 오화에 저기 이모년일 때 암관이 되는 거는 오에는 병기 정이 있잖아요. 그 지장간에 기토가 정관이잖아. 그다음에 계사도 무병병에 무토가 무교합. 그러니까 암합을 하는 거죠. 청간. 그래서 그게 암관이다. 그러니까 임일주가 오를 만나면 그 지장간 안에 기토가 있잖아요. 정화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정화가. 그러니까 정화가 재고 기토가 관이니까. 그러니까 암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하고 토가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하고 오가 그렇다고 해요. 어떻든 이 명리에는 예제로 나온 거에는 일단 4월에 대해서 개수가 4월을 만났을 때 암관을 가지고 격을 이루는 거예요. 이 식신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귀격을 이루는 거라고요. 이게 식신이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책에서는 이만큼 귀하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저희가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재용상관. 자, 재용상관을 하고 제가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5번째 좀 되겠죠? 재용 상관. 재가 상관을 아까 식신을 용한 것은 배웠어요. 그러면 재가 상관도 당연히 용할 수가 있죠. 상관도 재를 생해주니까. 그런데 책에 있는 얘기대로 쭉 진행할게요. 상관은 흉신이에요. 식신은 길신이잖아요. 흉신을 쓸 때는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항상 흉신을 쓸 때는.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많아요. 제가 상관을 쓸 때 조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조건 제가 그다지 강하지가 않고 제가 불심왕 이랬어요. 제가 강하면은 상관을 쓰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관이 제를 힘을 보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다지 강하지가 않고 왕하지가 않고 비견이 강하다. 그러니까는 일간은 되게 힘이 세고 제는 힘이 별로 안 세. 약해. 그러니까 중간에서 상관의 역할이 생기는 거예요. 상관은 일간의 힘을 빼는 역할을 최고로 잘하는 애가 상관입니다. 힘을 빼가지고 재에다가 기운을 확 실어줍니다. 이게 그래서 상관의 역할이 생기는 거죠. 이때 상관이 많이 나오면 안 되고 하나만 나와야 된다. 1위 하나만 나와라. 그러니까 상관이 조금만 나와가지고 역할을 해라. 그래서 화지라고 하는 것은 뭘 화한다는 뜻은 기운을 뺀다는 뜻입니다. 화지, 일간의 기운을 뺀다는 거예요. 일간의 기운을 빼서 재에다가 실어주는 것. 그 명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자 거기에 왕학사의 명이 나와 있어요. 갑자, 신미, 그 다음에 신용, 그 다음에 인진. 자 신일주가 미월에 났고 미월에서 간목이 올라갔어요. 간목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무슨 격? 제격인데 임수가 상관이에요. 상관이고 그 다음에 신금이 이렇게 2개나 있네. 2개나 있고 지지도를 깔고 있고 그래서 강한 그 일주의 기운을 빼가지고 상관이 재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형태. 그래서 상관이 재를 도와서 재용 상관. 그래서 성격이 된 겁니다. 원래 미는 토잖아요. 토죠? 토면 원래는 이렇게 인수대로 가야 되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월지가 토일 때는 격을 이룰 때는 다른 거는 그냥 정기를 써요. 근데 이게 토인 경우에는 반드시 회복을 하거나 천간으로 올라올 때만 격을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토를 가지고 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별 생각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뭐 특별 만한 의미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제격이 상관을 써서 격을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격을 이렇게 사주를 볼 때는 어떤 격으로 해석을 해도 저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봐. 단지 그게 귀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을 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왕하고 무겁한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기운이 되게 세고 왕하고 겁재도 없어, 비견도 없고 무겁한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했어요. 불리하다. 이 격국이 불리하다. 좋지가 않다. 왜 좋지가 않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비미물이라.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다. 좋은 게,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니까는 적당히만 써야 된다. 굳이 제가 왕하고 내가 일간이 약한데 상관이 나와가지고 일간의 기운을 빼서 제에다 힘을 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상관의 역할이, 흉신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그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나야만 그게 격국이 귀해지는 거예요. 흉신을 써서 격을 이룰 때는. 그리고 가능한 한 그 흉신을 극지하는 뭔가가 있어주면 더 좋죠.
그런데 여기 네. 예, 어쨌든 그 맨 아래쪽에 재가 약하고 겁이, 그러니까 일간이 강할 때 부득이하게 쓰는 상관을 쓰는 거지, 이걸 뭐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재가 상관을 이용해서 격을 이룰 수가 있는데 조건은 상관의 역할이 반드시 드러나줘야 된다. 재를 생해주는, 일간의 기운을 빼서 재에다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반드시 드러나줘야 된다.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연불보다 좋다고 하십니다. 저 안에 저기 아니야. 스타시 빨리 진도를 끝내놔요. 그리고 과일 우리 다 쳐버려가지고 자, 과일 지단 이루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격을 봐야 될 게 재는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옵니다. 자, 재대 7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격을 이루지? 하는 생각을 일단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재대 7살. 야, 재가 7살을 만나서 자기 재능이나 돈이 나쁜 데 쓰이는데 어떻게 격을 이루느냐. 이것이 병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아까 병이 될 때 뭐가 있으면 격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약이 있으면. 그럼 약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네, 그걸 보는 겁니다. 굉장히 잘 따라오시네요. 자, 이게 이제 귀격이 되려면은 좋은 사람 없네 여기. 자, 귀격이 될 조건은 뭐냐면은 합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제사를 하면 돼요. 제사. 제격에서 병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살이 병인 거예요. 살이. 그러면 살을 합해서 없애거나 살을 극하는 뭔가가 나와가지고 극제를 해주면은 격이 성격이 된다. 그러니까는 병이 들었는데, 살이 나와서 병이 들었는데 합살이나 제사를 하게 되면 이게 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격이 성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장원의 명우, 이 저희 사주를 한번 보죠. 예제로 모장원의 명이 을류면 경진 월, 그 다음에 갑오 일, 그 다음에 무진시, 간목, 일간이 진에서 무토가 올라왔죠? 그럼 뭐예요? 제격입니다. 제격. 진에서 이 정기가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격입니다. 제격인데 옆에 경금이 떴네? 경금이 뭐예요? 간목의 살입니다. 살. 제격에서 이렇게 살이 나왔어. 병에 걸렸어. 그런데 옆에 을목이 있네? 을목이 겁재죠. 겁재여서 을경합에서 이 살을 합사를 해서 합살해가지고 살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만 남아요? 재만 남아. 그러니까 병에 걸렸는데 약이 와가지고 격국을 살린 거예요. 이러면 격국이 아주 귀해진다는 겁니다. 격국이. 그래서 자, 살을 그러니까 이 합사를 할 때는 겁재가 와서 합사를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와서 합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살. 상관이 와서 상관이 와가지고 살을 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간이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 달라요. 아시죠? 어쨌든 자, 여기서는 합사를 해가지고 격을 이루는 거고, 그 아래 이여사명을 보면은 경진년, 무자월에 모인일 갑인 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게 자진에서 어떻든 제격이란 말이에요. 제격입니다. 제격인데 여기에 살이잖아요. 갑이 살이라고, 이렇게 무토의 살이잖아요.
살인데 경금이 떴어. 이게 식신이잖아요. 식신. 식신이 떴어. 살 자체를 식신이 떠가지고 얘가 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식신이 떠가지고. 그래서 제사를 해주잖아요. 식신이 올라와가지고 살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약이, 그러니까 병이 걸렸는데 약이 나와가지고 격을 귀하게 이루는 경우가 바로 제대 칠살의 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용인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죠. 제용인살. 이거 7번째라고 하고, 제격인데 제용 인살, 인수와 살을 같이 쓰면은 격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부국이라고 했네. 부국.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격이 완전하게 성립이 되면 이것을 귀라고 합니다. 귀보다는 약한 게 뭐냐면은 부예요. 부. 그러니까는 부국이든 부격이든 관계없어요. 지금 부국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약간 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제용인살이라고 하는 게 원래 격이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든 격은 이루니까 그 어떻게 해서 격을 이루는지를 보죠. 이게 격을 이루는 의미는 원래 제가 살을 생해주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당살이라고 합니다. 당살. 뭐 어렵게 쓰면 뭐 이렇게 있는데 당살, 당살 이렇게 쓰면 되죠. 살을 도와줘요. 쟤는. 그래서 격이 항상 깨지게끔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게 되는데 인수가 와가지고 화지 그랬어요. 화지 살의 기운을 빼니까는 격이 좋아진다라고 했어요. 인수가 와서 재를 가지고 살에다가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 인수가 와서 살의 기운을 빼니까는 격이 성격이 된다?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살격에서 인수가 나오면은 격이 성격이 된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살격에 인수가 나오면 격이 성격이 된다고 일단 하죠. 어떤 경우든. 그런데 살격에 인수가 나온 게 아니라 제격에서 살에다가 힘을 보태주고 있고, 쟤는 인수를 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수가 살격에 인수가 나온 거하고 제격에서 살이 나오고 인수가 나온 거하고는 이 인수의 쓰임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해되세요? 여기에는 살에다가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고 제격 자체가 인수의 기운을 빼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의 역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그러니까는 살격에서 인수를 써서 격을 이루는 거하고 제격에서 인과 살이 같이 나와서 격을 이루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요. 인수의 역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을 이루기는 하지만은 좀 낮은 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부국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귀격이 되려면은 이 인수의 역할이 하나 더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인수가 단지 살의 기운만 빼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동토봉지라고 했습니다. 동토봉지. 동토, 겨울의 토. 겨울의 토라는 얘기는 토일간이 수월에 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격이잖아요. 제격. 동토면은 여기에서 인수가 나오면 인수가 뭐예요? 토의 인수는 화라고 화. 화라고요. 화. 겨울의 토. 조우를 맞추려면 화가 필요하잖아요.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가 살의 기운만을 빼는 게 아니라 여기선 살이 뭡니까? 간목쯤이나 뭐 목이 살이겠죠. 이 화가 목의 기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화 자체가 조후의 역할을 같이 해주니까는 비로소 동토봉지를 하니까는 귀격이 됐다는 거예요. 귀격이. 그래서 전체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격에서
살에다 힘을 보태주고 있는데 인이 와서 살의 기운을 빼주니까는 격이 이루어졌지만은 인수가 자기 역할을 완전하게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조금 격이 낮은 부국을 이뤘는데 그 인수가 조로서도 같이 작용을 해주니까는 인수의 역할이 확 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격이 살아나서 결국은 귀격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예제가 그 조실왕의 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조실왕의 명을 한번 보죠. 실제로 그런가 보죠. 을축년, 정해월, 그다음에 기사일, 을해시. 자, 해가 이게 제죠. 기토일주가 해에 들어있는 정기는 인수죠. 그러니까 이제 제격이라고요. 제격인데 기토의 살이 을목이죠. 살이죠. 살이고 얘 정이 인수죠. 인수. 얘도 살이고. 그러니까 제격에 살이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데 인수가 나와가지고 격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정화는 겨울의 기토라고요. 동토라고요. 동토의 정화는 조로서도 같이 작용을 해주니까는 격이 되게 귀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랑의 벼슬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예제로서 적합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풀리 설명한다고 볼 수가 없고 여기에는 이 사람이 귀해진 거는 더불어서 뭐가 있냐면은 사축합이 있어요. 합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금이잖아요. 금국이잖아요. 사축. 이게 식신의 역할을 해줘요. 살을 얘가 제어를 해주고 있어요. 살을 완벽하게 제어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수가 이 금을 깨질 못하죠. 옆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깨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격을 귀하게 만드는 데 훨씬 더 역할을 했을 거라고요. 정화도 물론 역할을 했겠지만 식신이 역할을 저는 조금 더 했을 거라고 봐요. 귀격을 만드는 데. 어쨌거나 이 예제는 제격이 살과 인을 같이 써서 그리고 여기는 동토 조우로서의 인수가 조우로서 역할도 하니까는 격이 귀해졌다고 하는 걸로 나왔지만은 더 살펴보면은 식신이 살을 제어 인수만 가지고 인수가 살의 기운을 뺀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식신이 살을 제어를 해줘서 더욱 귀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이제 그 코멘트가 나오는데 제가 살인을 쓰는다면은 해가지고 몇 가지 할 얘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따라가 보죠. 자, 만약에 제가 살인을 쓸 때는 그러니까는 제가 살인을 쓸 때는 쓸 경우에 자, 거기에 책에는 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독. 이거 뜻은 뭐냐면은 인 하나만 나오는 경우에나 또는 재하고 살이 병투한 경우에 같이 천간에 올라온 경우에는 귀하지도 못하고 부하지도 못한다. 격이 완전히 깨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저는 덕이 아니라 얘는 탁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탁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인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재가 나오거나 해서 인수 자체가 깨졌을 경우에 인수 자체가 깨지면은 뭐가 나와요? 재하고 살밖에 안 나죠. 그러면 격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저는 독이 아니라 탁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재하고 살이 천간에 같이 오게 되면은 인수가 역할을 그렇게 못해요. 재한테 깨지죠. 그리고 살 자체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기운을 불어넣고 있잖아요. 그럼 인수가 살의 기운을 뺀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빠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재하고 살이 같이 천간으로 올라와 있거나 또는 인수가 어떻든 깨져 있는 경우에는 이 격국은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이해는 되십니까? 네. 완전하게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네, 한번 돌려 보십시오. 기록을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단투제를 보죠. 단투제가 무슨 뜻인가요? 단투제. 재만 달랑 천간으로 올라왔을 때도 격이 성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좀 하여튼 그러는데 보죠. 단투제. 자, 재만 달랑 올라왔어요. 재밖에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이 성격이 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월에 여기는 2월 했어요. 월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암관이 있어야 된다. 월에 암관이 있어야만 재만 달랑 올라오더라도 격이 성격이 된다. 이 암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다? 임생 5월이나 그다음에 계생 4월이나 그렇죠? 임일간이 5월에 태어나면은 여기에 화와 토가 같이 있죠. 재하고 관이 같이 있어요. 정관하고 재가 같이 있고 개가 4월에 보면은 여기도 화, 토가 같이 있잖아요. 개의 재와 정관이 같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올라왔을 때는 뭐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재가 올라오려고 화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개사 중에서 올라온 게 화란 얘기죠. 이렇게 재가 천간으로 올라왔지만은 월지 안에 뭐가 들어있다? 관이 숨어 있다. 관이 숨어 있을 때는 격이 성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제로 보시죠. 예제. 임상서명인데 병인년 계사월 개미 일 인술 시. 자, 계일간이 4월에 났어. 거기에서 얘는 다 겁재들이고 비견 겁재들이고 재만 하나 달랑 이렇게 올라왔어요. 단투제잖아요. 재만 떴어. 그런데도 격국이 성격이 돼. 원래 이게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재는 서로 극을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충돌하는 기운이 딱 두 개가 있으면 이 격은 성격이 되질 않아요. 원래는 충돌하는 기운이 이렇게 있을 때는 옆에서 이 잡아주는 기운들이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는 건데 재만 이렇게 달랑 떠 있을 때는 이건 뭐 비견 겁재가 수두룩한데 재만 있으면 이거는 원래는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구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이 하는 역할이 재를 지켜주는 것을 관이 역할을 한다고요. 관이 여기 암관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병화가 떴지만 여기에는 화토동법으로 해가지고 화하고 동일한 크기, 동일한 기운으로 무토가 같이 있어서 얘가 암암리에 이 비견 겁재들이 재를 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격은 항상 그 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재를 보호하는 게 역할이 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를 보호하는 게 뭐 관만 보호하나요? 살도 보호해요. 근데 살은 흉신이잖아요. 그 흉신이 적절하게 제어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역시 살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케이스에 네. 경혈간의 신호이나 경혈간의 인호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네. 똑같이 네. 돼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기서 암관을 자꾸 사용하는 거는 예제가 전부 다 오화나 사화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화토동법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모든 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 암관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보호가 돼가지고 격이 산다는 게 있었고, 그 아래쪽에 그 다음 장 5페이지에 보시면은 또한 귀하게 되는데, 기살 취재하면은 귀하게 된다 그랬어요. 기살 취재. 이거 버릴 기자잖아요. 기살 취재. 취재.
그러니까 살을 버리고 죄를 취할 경우에는 이게 귀하게 된다고 했는데 인생 4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생 4월. 그러니까는 임수가 4월이면은 여기에는 무토잖아요. 무토. 그 다음에 병화잖아요. 그래, 병화는 재야. 근데 이 무토는 임의 뭐예요? 살이죠. 아까는 정관이 재를 보호하는 건 이해가 됐어. 근데 얘는 지금 살이 나오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살을 버리고 재를 취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다. 이게 뭐 미자는 존재하고 뭐 증자는 버리고 해서 격이 산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 위에다 볼까요? 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왕태복의명인데, 자, 병진년 계사월 임술일에 임인. 자, 임일주에 임일간의 4월이에요. 그 중에서 전부 다 비견겁제들이고 재만 하나 달랑 올라왔죠. 재가 올라와서 아까하고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이제는 관이 아니라 살이에요. 살. 근데 이거를 아까는 암관이 있어가지고 보여주니까는 격국이 산다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 중에 살도 있고 재가 있는데 살은 버리고 재만 취했지 않냐? 그래서 격이 귀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일관성이 좀 떨어지죠. 아까는 암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를 보호해주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야, 살을 안 쓰고 재만 써가지고 귀해졌다. 저는 이 설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이 살 자체도 역시 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살도. 근데 살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지. 그런데 지금 뭐 그 자평진전에서는 살과 관을 완전하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제 다른 책을 이렇게 보면은 살도 관으로 볼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일간이 양일 때, 일간이 아니라 양일간일 때는 살 자체를 관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은 살을 살로 봐. 근데 양은 살을 꼭 그렇게 살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양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음일간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규격이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예를 들자면은 개수가 나와갖고 여기에서 오화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재만 취하고 살은 버린다. 이래가지고 저는 격이 귀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얘는 음일간이니까. 양일간이 살을 이렇게 관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증자를 버리고 미자를 취한다. 이거는 설명의 일관성은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놓고 보시죠. 단투살 이렇게 나왔어요. 단투살. 살만 떴다는 얘기죠. 단투살. 살만 떠가 제격에서 살만 올라왔으면은 제격이 살만 떠서 재생살이지 그래서 격이 깨지는데 살만 떴는데도 격이 귀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겁하고 겁재나 양인이나 이런 게 태중할 때 정말 많을 때 그래서 얘네들의 제어가 꼭 필요할 때는 살이 나와서 얘 때는 여기 거꾸로 이제 기재 재를 버리고 취살이 됐어요. 취살 재를 버리고 살을 취해서 격국을 이룬다. 성격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상서의 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자, 병신 그다음에 병오
임진.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잠좀 깨시라고. 잠을 깰라고 본인이. 자, 여기 신에서 임수가 이렇게 살로 올라왔어요. 살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격이고, 이건 그냥 경금으로 해서 제격으로 보고, 제격에서 이렇게 살이 올라와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이렇게 자기 비견들이에요. 살만 달랑 올라와가지고 살도 힘이 세요. 이렇게 수국을 이루어주고 하니까 살이 힘이 세. 이게 격이 이제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견들도 많고 여기에 양인도 있잖아요. 양인은 굉장히 힘이 세면서도 흉측한 면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제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 이렇게 떠가지고 격이 성격이 된다는 겁니다. 제격에서 재생살이죠. 그런데 아까는 재가 드러났지만 단투재에서는 재가 드러나고 재를 살이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지금 이거는 살이 아예 드러났어요. 드러난 게 훨씬 더 힘이 센 거예요. 살이 드러나고 재는 안에 감춰져 있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살이 드러나도 격을 이루는 이유는 살이 필요해요. 살이. 왜냐면은 제격에서 이 양인까지 있고 비견들이 이렇게 즐비하면은 이 재는 깨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흉측한 양인의 면모도 갖추고 있으니까 살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기재, 재를 버린다.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재가 투하지 않고 살만 투해서 그치. 네. 포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버릴 자, 기자야. 버릴 기. 그러니까 버릴 기. 투기 하나. 죄를 버린다 이런 얘기. 여기 이제 경금이 안 나오고 인수가 나와갖고 경금이 안 나오고 인수가 나와가지고 실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드러날 수가 있지만은 실제 드러나서 힘있게 쓰이는 것은 살이 쓰이잖아요. 살. 그래서 살이 드러나고 재는 감춰지고 안 드러났잖아요. 이 사람에겐 재가 없다는 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결국은 격 자체는 이게 정기 자체가 격이라고 취해도 돼요. 융통성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만 보면은 정확하게는 재생살의 격이라고요. 제격이 안 된다는 게 제격이 되죠. 제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격에서 살이 투해가지고 제가 살을 이용하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게 귀격을 이루는 이유가 있다고요. 비록 살이 왔지만 살에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살이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비견들이 이렇게 많고 양이까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살이 이걸 제어를 해줘야 제가 살지. 제가 안에 감춰진 제가 산다고요. 아니면 제가 닭살 나게끔 되는 상황. 원래 보면은 제가 살을 생하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 깨져요. 실제로 제가 살을 생하는데 네. 왜 재를 포기하네?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면 살이 드러났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굳이 재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드러나게 살이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뭐 증자는 뭐 버리고 미자는 취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살은 안 드러나고 재가 드러나는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든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쓰인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장난이라고.